안녕하십니까. 김낙곤의 시사 본색입니다. 오늘도 이번 한 주 쏟아진 수많은 뉴스와 시사 속에서 우리 삶과 직결된 이슈를 찾아내 그 속의 본질, 본색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이슈 저격 시간에는 총장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조선대학교 문제를 짚어보고 조선대학교 개혁의 하나의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공영형 사립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눌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의회 김동찬 의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조선대학교 이철갑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현재 조선대학교 상황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뉴스에 나오는데 시청자 입장에서는 이게 무언가 헷갈리기도 하고 그냥 지나가는 뉴스 같아 느껴지기도 하는데 총장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온 총장 문제부터 짚어보도록 하죠. 조선대 강동원 총장이 해임된 지 석 달 만에 직무 대리가 쓰고 있는 총장실로 출근했습니다. 학생들은 총장실 앞에서 퇴진을 외쳤습니다. 법인 이사회는 행정소송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다는 강동원 총장과 이사회의 결정으로 총장직을 대행하는 홍성금 직무대리, 두 총장의 불편한 동거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대학 기본 역량 평가라는 게 있거든요. 저희 조선대학교가 거기서 일단 탈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탈락의 원인, 그게 이제 총장이 강동원 총장께서 학교 운영을 잘못해서 그게 탈락된 거다. 그래서 거기에 책임을 지고 이제 사퇴하라는 이런 요구가 많이 이렇게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다가 강동원 총장은 이제 지나가 버렸지만 2019년 2월까지만 자기가 하겠다 이제 이렇게 했었는데 올 2월까지 예,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다른 여러 이제 그런 교수 평의회나 이런 데서 아니, 당장 물러나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논란 끝에 이제 이사회가 총장 직무를 이제 정지를 시킨 거죠. 그걸 2019년 2월까지 이제 정지를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총장이 없으니까 그 직무 대리를 이제 임명을 한 건데 이제 부총장을 직무 대리로 임명을 했는데 그게 이제 지난 다시 그 부총장도 이제 사표 수리가 되고 현재는 교무처장을 직무 대리로 이렇게 임명을 해서 아주 이렇게 좀 뭐랄까 불합리하고 좀 이렇게 불안한 이런 체제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교원 소청심사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강 총장의 해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강 총장은 법인 이사회의 해임 결정이 교원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취소된 만큼 업무에 복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월 24일 오늘부터 업무에 복귀하여 법과 원칙 그리고 제도에 따라 총장직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법인 이사회는 행정소송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또 후임 총장 선출 방안을 논의하면서 지금처럼 대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 처분권자가 이제 사립학교는 이사회가 됩니다. 그래서 그 처분권자가 거기에 이제 응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는 행정소송을 하게 되는데 이제 제일 이제 구성원들이나 이제 우려하는 게 그렇게 되면 이게 계속 법적 소송에 이렇게 휘말리게 돼서 새로운 총장을 선출하기도 없고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계속 이런 비정상적인 총장 직무대리 체제로 가야 되느냐 여기에 관해서 굉장히 이제 구성원들이 우려감이 이제 높죠. 의장님 이게 말씀 들어보니까 이미 지금 교육부하고 이사회가 지금 충돌하고 있고 이 시민들이 이제 내부도 그러지만 시민들이 바라본 시각에서 의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떻습니까? 좀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73년이라는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호남 최대의 사학 조선대학교. 무엇보다도 설립 동기를 보면은 7만 2천여 명의 우리 시도민들이 10일반 모아서 조선대학교를 설립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밀립대학교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죠? 전국 최초의 그 밀립대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88년 2월 경영진이 물러나고 임시이사회 체제, 그리고 다시 또 정의사 체제, 그리고 다시 또 임시이사회 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조선대학교 문제는 조선대학교 구성원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광주 전남 어떤 시도민들의 지금 자존심도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주인 없는 대학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가? 우리 조선대학교 구성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광주 시도민들이 이제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지켜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장님 말씀대로 답답해하고 있어요, 시민들께서. 지금 의장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그 조선대학교가 정의사, 임시이사 뭐 쭉 하는데 거의 임시이사인 세월이 거의 몇십 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교육부와 이사회 충돌하는 거 보면 시청자가 좀 궁금한 게 이사회가 어떤 구조고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오랫동안 이사회 문제가 제기돼 왔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하신다면. 다른 데서 봤을 때는 이 박철웅 씨 학교 아니냐 이렇게 해서 그 가족한테 이사의 그 추천권을 준 거죠. 그래서 정의사 이 앞에 됐던 것이 그 박철웅 씨의 그런 가족들이 이사로 들어간 거죠. 그 가족들이 가족의 어떤 이사회 구성에.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사회는 이사가 다음 임기가 있기 때문에 다음 또 차기 이사를 이렇게 선임하게 되는데 그 이사를 선임하는 과정 중에서 이사 내부에서 분란이 일어나서 이사를 못 만든 거예요. 새로운 이사를. 그래서 이사회를 구성 못하니까 교육부가 다시 임시이사를 다시 파견하게 된 거죠. 지금 현재. 결국 그 이사 선임 문제 가지고 이렇게 갈등을 빚는 건 이사회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왜 그렇죠. 중요한 거죠? 왜 중요하냐면 네. 뭐 다른 법률적으로는 모든 권한이 이사에서 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총장이 직원 인사를 이렇게 합니다. 네. 그러면 그 이사장이 마지막에 이렇게 사인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인사가 성립이 돼요. 총장 마음대로 못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동원 총장이 네. 막 자기가 당선되자마자 직원 인사를 했어요. 네. 그런데 이사장이 그거를 거부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그냥 리더십이 없어져 본 거죠. 이제 우리 시처럼 지평부가 있고 네. 의회가 있고 네. 그렇게 해서 어떤 권한과 의무와 책임이 주어지면 괜찮은데요. 네. 이제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인사권과 예산권을 다 가지고 있어 버리니까 잘못하면 총장이 또 허수아비가 될 수 있고 이사의 어떤 이사장이라든지 이사회에서 거의 사립학교는 결정권을 갖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조선대학교 같은 데 말고 네. 이제 그 속된 말로 오너가 확실히 안 되는 네. 쉽게 비교해주면. 예.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다른 그 대학은 오히려 이제 이사장이 거의 정권을 가지고 있죠. 사립대학교를 갖고 있는 일반 이사장이. 대다수. 예. 그렇지만 그런데, 예. 조선대학교는 그런 학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이사회가 와서 총장은 어찌됐든지 구성원들이 투표해갖고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사회는 임시사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권위가 없잖아요. 그냥 임명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들이 와서 마치 이제 자기 것처럼 행사를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된 거죠. 네. 어쩌면 좀 다른 구조를 갖고 있는 거네요. 그래서 이사회가 중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때 그 학내 민주화 운동의 상징이었던 조선대학교가 이렇게 오랫동안 운영 주체를 둘러싼 그 갈등을 빚으면서 지역민들의 실망도 커지고 내부 구성원들의 갈등도 굉장히 총장 선출 때마다 그러고 그렇습니다. 그래 왔는데 그러니까 시선이 곱지 않죠. 지역민들이. 예. 그래서 그 최근 조선대 개혁 방안에 하나하나 거론되고 있는 공영형 사립 대학인가요? 이 문제가 어떤 건지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영형 사립대라는 게 뭡니까? 사립대, 뭐 이렇게 시립대, 국립대와 다른 어떤 겁니까? 네. 아마 그 유럽에서는 특히 이제 영국이라든지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 모든 사립대학의 100% 공영형 사립대입니다. 국공립의 중간대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립대학과 국공립의 중립대학. 그래서 아마 운영상에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그리고 또 인건비라든지 해서 전체 예산의 50% 정도를 중앙정부가 지원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유럽의 경우에는 지방정부가 또 지원을 합니다. 지방정부가 지원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보통 이제 운영권도 그동안에는 이사장 중심으로 이사회 중심으로 운영이 되는데 네. 학교 운영위원회 그리고 또는 학교 평위원회에서 인사권이라든지 예산권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100대 교육과정 중에서 사학의 어떤 핵심적 모델을 만들어보자라는 것이 정부의 어떤 방침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은 경영의 어떤 건전성,
투명성, 네. 이제 더 나아가서는 이 사학의 문제 자체가 본질적으로 사학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적 문제 또는 국가의 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10년, 20년 후면은 대한민국 사학들이 한 50%는 아마 없어질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 사전에 이러한 어떤 정부라든지 지방 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좀 사학을 어떤 지원하고 또 협조하고 협업 시스템을 가져가야 된다는 의미에서 아마 공영형 사립 대학 제도가 생길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처음에 출발할 때 몇 개 시범적으로 각 권역별로 하나씩 선정해서 해보자라고 해서 한 800억 정도를 이렇게 계산해서 한 학교당 한 2, 3만씩 지원하자 이렇게 했어요. 근데 기획재정부에서 그 예산을 다 삭감해 본 거죠. 다 삭감해불고 네. 이제 말이 나오니까 왜 이 공약인데 안 하려고 하냐 하니까 한 10억 정도를 이렇게 해서 한번 연구 먼저 해봐. 타당성 평가를 해봐. 이런 상황인 거죠. 지금 국회의원들께서도 지금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사학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과연 사학 자체에 있는 것이지 어떤 부실한 사학을 정부 예산을 지원한다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 이제 또 일부 국회의원들의 생각이었죠. 네. 그래서 지금 예산 지원이 이제 희지부지 된 상태고 정부에서 실천려고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만은 좀 더 선언적 의미보다도 실천적 의미로 좀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2010년대 저희들이 임시사로 계속하다 정의사로 이렇게 간락했을 때 있잖아요. 그때 제가 그 정상화 실무 책임자였는데 그때 우리들이 원했던 것은 시장, 이사회, 아까 방금 그 이사회, 시장이 추천하신 분 또는 교육감이 추천하신 분, 시의장님이 이렇게 들어오신 분이 와서 그때 가고자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공영형 이사회 이걸 저희들이 주장한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이명박 정부에서 이거는 그게 아니라 이게 박철웅께 학교 아니냐, 대로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모든 그 비리 사학들에 있어서 문제됐던 임시사 파견됐던 대학들을 전부 다 사실은 그 다시 비리 주체들에게 돌려줘 본 이런 보수 정권 시절에 그렇죠. 다시 과거로 돌아가 버렸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사실 그래서 공영형 사립대학은 이미 저희들 그 개념을 2010년도, 2008년도부터 주장을 했었습니다. 원래 조선대학교가 그렇게 우리 도민들이 만든 대학이기 때문에 우리 그 취지에 맞게끔, 즉 조선대학교는 법률적, 형식적으로는 사립대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이미 공영형 대학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회를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저런 그 보수 정권 때 노해서 안 된 거죠. 실질적으로 중장기적으로는 공영형 사립대로 가야 맞습니다. 아, 그런가요? 여기냐 그러면 보통 우리가 기업도 어떤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제 어떻게 보면 사학도 사학 자체에 모든 것을 맡겨놓기는 너무 어떻게 보면 위험하고 부담스럽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의 사학의 85%가 대학의 85%가 지금 사립대학입니다. 그리고 지금 거의 뭐 서열화된 유명한 사립대학들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방의 인재를 육성한다든지 또는 지역의 뭐 경제를 활성화한다든지 또 맞춤형 또 인재를 또 수급한다든지 그런 의미에서 지역의 어떤 공영형 사립대학교가 필요하고 또 중장기적으로도 앞으로 어떤 교육 분야에서도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노무현 정부 때 그 지방 분권학에서 여러 기관들이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교육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그게 실패를 했다. 그 반성으로서 이런 교육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 수도권에 이렇게 쏠림 현상을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국정과제에 있는 거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 공영형 사립대가 조선대학교에 적합한 모델이라고 보는 이유 뭐 설명하신다면. 원래 조선대 자체가 누가 개인이 세운 학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학교 법인, 사립대학 법인이 만들어진 것은 이승만 정부 마지막 때 그때는 사립대학이 비리가 많으니까 그때 5.16 쿠데타에 들어선 박정희 정권이 이걸 학교 법인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사립학교법이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건 원래 취지대, 조선대학교 설립 원래 취지 목적도로 가는 게 공영형 대학이다 이거죠. 뭐 언론에서도 주인 없는 대학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주인이 있는 대학이라고 봅니다. 우리 시도민들이 바로 주인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시도민들이 주인이고요.
그리고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첫 번째 공영사립 때는 지방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수와 학생들 헌신과 희생 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급여를 동결한다든지 그리고 뭐 삭감한다든지 구조 조정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고 셋째는 이사회라든지 평의회라든지 교수 학생회 등이 기능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조선대가 학내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만 저는 정상적으로 작동만 하면 지금 현재 역기능에서 순기능으로 바꾸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공영형 사립대가 어떤 뭐 이론적이라든가 여러 가지적으로 의미 있는 거라고 한다면 이게 되기 위한 과제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먼저 선정돼야 되는 뭐 공모 절차나 이런 그 선정 절차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된다고 봐야 됩니까? 현재 지금 법적 제도적으로 구체적인 지금 근거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현재 지금 교육부라든지 국회에서 관련 어떤 법률적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은 전국에 그 공영형 사립대학교 의향을 가지고 있는 그 대학들이 뭐 조선대, 상지대, 한남대, 경상대, 뭐 대구대, 영남대 나름대로 그 지역의 거점 사립대학교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면은 대부분의 그 공영형 사립대학교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대학들이 학내 분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그런 대학들입니다, 지금. 그래서 설립 동기는 참 좋았습니다만은 나름대로 그 구성원들이 권한은 다 나름대로 누리려 그러지만은 책임과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무엇보다도 어떤 책임성을 강화시키고 공공성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조선대학교 내부의 어떤 구성원들의 마음가짐을 이제 제가 이렇게 뭐 말씀드린다면은 우리 교원들이나 직원들도 임금 삭감까지 임금 동결을 넘어서서 임금 삭감까지도 다 할 각오를 가지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학과 간의 경쟁력 없는 학과는 이렇게 좀 통폐합하고 앞으로 이렇게 학령 인구가 줄어드니까 이런 그 각오까지 다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민들이 봤을 때는 이 조선대학교가 현재의 위기를 단순히 타개하기 위한 어떤 방편으로 공영형 사립대로 되는 아까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미래 얘기를 하는 건 의미를 인정하지만 조선대학교 내부의 개혁 노력이라든가 변화라든가 이걸 뭔가가 시민의 온도에 맞게 요구에 맞게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의장님 지금 현재 조선대학교 하고 내놓은 여러 가지 변화의 방안 이 정도 만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문제점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어떤 뼈를 깎는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뼈를 깎는 체질 개선. 그래서 어떤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들을 다 내려놓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시도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조 계획을 발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언적 의미에서 발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천적 의미로 바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시도민들이 봤을 때 조선대학교 지금 많이 변화되고 있다. 우리 시도민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또 우리 강주의 전남에 있는 우리 시도민들뿐만 아니라 뭐 정치계, 경제계, 문화계, 예술계 다양한 분들이 또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또 중앙정부에서 조선대학교를 하나의 사학의 어떤 계획의 롤 모델로 삼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선대학교 내부 구성원들의 지금 저는 계획의 의지와 실천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찌 됐든 지난 저희 그 대학 기본 역량 평가에서 이제 탈락하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죠. 사실 말씀드리면 뭐냐면 전국의 사립대학교를 다 평가했는데 한 150개 중에서 모두 130, 140위로 말하자면 그렇게 밀려난 거예요. 그래서 지역민들도 충격받았습니다. 엄청 놀란 거죠. 놀라서 사람들이 바꿔야 된다. 그동안에 다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편하게 살아왔는데 이게 더 이상 아니다. 라고 사람들이 자각을 하게 된 거고 뭔가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이게 직무대리 체제이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명확한 선장의 리더십이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빨리 새로운 리더십을 창출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또 일반적인 정서고요. 그 정서인데 제일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게 이제 강동원 총장의 어떤 임기가 아직 많이 남아 있고 또 그게 또 이사회하고 또 법적인 충돌하니까 지금 최근에는 이제 변화된 그런 그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 하루빨리 그런 직무대행 체계가 빨리 마무리돼야 되겠다.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런 개혁을 도대체 누가 진두지휘하고
해야 되는 겁니까? 조선대학교의 경우에 의장님 솔직히 자기들이 스스로 그렇습니다.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시민들의 의문을 가질 그래서 수밖에 이제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셀프 계획에서는 안 되고요. 네. 지금 우리 시도민뿐 아니라 전국에 있는 많은 국민들이 그 사학에 대한 어떤 바라보는 어떤 눈빛이 결코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교육부 연구 용역 보고서에 보면은 2018년 전국 사립대학교 학교 법인이 299개입니다. 그리고 사학비리 현황을 보면은 무려 뭐 감사원 지적, 재단 횡령, 회계 부정이라든지 사학비리가 총 1,367건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 구조적인 사학비리에 대한 어떤 개선점, 그래서 지금 자체적으로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금 메스를 가려고 그런 것이고요. 그래도 쉽지 않다는 것이죠. 당장 지금 이번 현재 임시이사 임기가 올해 12월 13일이 마지막입니다. 네. 임기가. 네. 그러면 둘 중에 하나거든요. 또 임시이사 임기를 연장하거나 아니면 이번에 바로 정이사를 선임하거나 이러거든요. 그러면 저는 우리가 의지만 있다면 네. 몇 개월 내라도 뭐 이미 다 방금 같이 뭐 시장, 뭐 우리 의장님, 뭐 시교육감 이런 사람들 추천한 사람들이 또는 직접 들어오셔도 되고 이런 사람들이 이사로 선임해 주십시오. 이분들을 아예 그냥 정이사로 갈 때 네네. 바로 선임이 되면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이 사회가. 예. 그러면 우리들이 말하는 일단 그 틀은 그 공영형 이사제가 만들어져 버리는 거죠. 하려고만 마음 먹으면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이제 뭐 스스로 머리를 깎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네. 이사에 선임하는 것은 구성원들이 힘 갖고 안 되거든요. 구성원들이 뭘 하게 되는 거 아니거든요. 정부가 이렇게 현재 법적으로는 절차상으로 사학분쟁 조정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그 사학분쟁 조정위원회 선임만 하면 끝나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 의장님을 예를 들어서 우리 조선대학교 이사로 사학분쟁 조정에서 임명해보면 끝납니다. 의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강주시의회에서 나서서 야 이번에 정상화할 때 발로 공영형을 발로 해주라. 그러면 왜 안 되겠습니까? 결국은 공영형 사립대학 자체도 국비가 투입되고 또 우리 시비가 투입됩니다. 보통 사립대학교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평균적으로 한 800억 정도 그 예산이 소요되는데 약 50%면 400억 정도 어떻게 보면 국민 헬세로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과연 국민 헬세를 지원해야 할 만큼 그 정도의 어떤 자구 노력이라든지 뭔가 어떤 효율성이라든지 공공성을 확보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조선대학교 구성원들의 뭔가 저는 정말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는 이유가 결국은 시도민을 설득시켜야 하고 정부를 설득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학내 여러 가지 지금 총장 선출 과정이라든지 정이사에서 임시의 이사회로 넘어오는 과정이라든지 또는 그 내부적 요소들 이런 것들이 거의 부정적으로 많이 비춰지고 있어요 지금 사실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오직했으면 뭐 주인 없는 대학이라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강주 전남 시도민들의 자존심에 지금 먹칠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말이 그러지 7만 2천여 명의 우리 강주 전남 시도민들이 그 당시 어려운 73년 전이면 정말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10, 11반 이 종잣돈 푼돈을 모아서 만든 대학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일부 지금 집단 이기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구성원들의. 그분들이 지금 조선대학교를 좌우자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시도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고 또 우리 전국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대학교 내부에서 좀 더 어떤 우리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자체 실천 방안들을 하나씩 내놓고 또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저는 급선무라고 봅니다. 조선대학교가 어떤 그 오랜 잡음에서 벗어나 진짜 명문사학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뭐 어떤 일들이 필요한 건지 뭐 생각나신 말씀 있다면 마무리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강동원 총장의 어떤 그런 뭐 복귀 또 복귀 안 해야 된다. 또 이사회에서 또 다시 뭐 행정소송을 하겠다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데 그게 밖에서 봤을 때는 너무 안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빨리 이제 정리가 돼야 되겠고 두 번째는 이사의 임기 자체가 현재 임시이사 임기 자체가 12월 말이 되는데 이번 기회에 또 다시 임시이사로 연장해서 갈 게 아니라 바로 아까 공영형 이사가 들어와서 공영형 정부에서 재정 지원해 주려는 그런 공영형 사립대로 가서 조선대학교 설립의 어떤 그 취지
70년 전에 73년 전에 했던 그런 밀립대학에 법적으로나 또는 형식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이렇게 갔으면 쓰겠다라는 것이 제 바람이고 조선대학교 구성원들은 그런 변화가 필요하고 그런 아까 뭐 뼈깎는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노력을 할 각오들이 다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좀 기대가 됩니다. 무엇보다도 조선대의 변화와 계획을 진심으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공영형 사립대로 갈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지방자치, 지방분권을 통한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저는 공영형 사립대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조선대에서 잃어버린 역사성과 전통성을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네, 지금까지 조선대학교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